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듯 우리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는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경가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간이나 비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 특히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의 연결망을 바꾸고 재편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유연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소성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이끌어내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멍할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평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단기적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중기적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리와 길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거나 특정 기술의 달인이 되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처럼 우리의 일부가 되는 변화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가장 깊은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 즉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명확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뇌 최적화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과 변화의 방아쇠는 우리가 고도로 집중하고 각성된 상태일 때 당겨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고 물리적으로 변화가 굳어지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잠을 자거나 비수면 깊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즉, 깨어있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잠자는 동안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동안의 각성 상태와 잠자는 동안의 휴식 상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저의 하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그다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바로 이 순간이 뇌 최적화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아침 햇살을 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멜라놉신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즉,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자체를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부신과 연결되어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제 역할을 하죠. 아침 햇빛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인공적인 자극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기상 후 첫 2시간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가로막아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죠. 만약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밤새 쌓인 아데노신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채 단지 카페인의 힘으로 피로를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몸은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와 햇빛의 도움으로 아데노신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시는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부스터가 되어줍니다. 또한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의식을 통해 몸과 뇌를 깨운 후 저는 보통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의 정신적 명민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스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의 중요한 작동 방식인 실행회로와 억제회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는 행동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행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이 두 회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성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커피까지 마신 상태에서는 실행회로, 즉 엑셀러레이터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실행하거나 계산, 자료 정리와 같이 명확한 순서가 있는 직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에서 3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식곤증이라 불리는 나른함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복잡한 분석이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메일 답장이나 자료 정리처럼 인지적 부담이 적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나른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4시경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이는 요가 니드라나 명상과 같이 잠들지는 않지만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짧은 휴식은 마치 뇌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서 휴식이 끝나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때가 바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창의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긴장이 풀리고 약간은 졸린 듯한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다듬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높은 각성 상태를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 아이디어 탐색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SDR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면 우리는 부작용 없이 창의성의 두 단계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저녁에도 잠시 밖으로 나가 노을빛을 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생체 시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라면 저녁 햇빛은 하루를 마감하고 시계를 재조정하는 북엔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빛자극은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24시간에 정확히 고정시켜 매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을 높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단이 각성을 돕는다면 탄수화물은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 우리 몸은 하루 중 각성 신호가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걱정 대신 다음 날을 위한 가벼운 준비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물론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자.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뇌의 비정상적인 화학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다시 NSDR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다시 잠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하루의 일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의 바탕에 있는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가장 각성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 카페인, 운동, 음식, 휴식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각성 수준을 마치 볼륨을 조절하듯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듯 우리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는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경가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간이나 비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 특히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의 연결망을 바꾸고 재편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유연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소성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크게 3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이끌어내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멍할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평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단기적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중기적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리와 길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거나 특정 기술의 달인이 되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처럼 우리의 일부가 되는 변화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가장 깊은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 즉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명확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뇌 최적화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과 변화의 방아쇠는 우리가 고도로 집중하고 각성된 상태일 때 당겨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고 물리적으로 변화가 굳어지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잠을 자거나 비수면 깊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즉, 깨어있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잠자는 동안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동안의 각성 상태와 잠자는 동안의 휴식 상태, 이 2가지를 모두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저의 하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그다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바로 이 순간이 뇌 최적화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아침 햇살을 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2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멜라놉신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즉,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자체를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부신과 연결되어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제 역할을 하죠. 아침 햇빛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인공적인 자극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기상 후 첫 2시간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가로막아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죠. 만약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밤새 쌓인 아데노신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채 단지 카페인의 힘으로 피로를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몸은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와 햇빛의 도움으로 아데노신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시는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부스터가 되어줍니다. 또한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의식을 통해 몸과 뇌를 깨운 후 저는 보통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의 정신적 명민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스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의 중요한 작동 방식인 실행 회로와 억제 회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는 행동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행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이 두 회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성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커피까지 마신 상태에서는 실행회로, 즉 엑셀러레이터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실행하거나 계산, 자료 정리와 같이 명확한 순서가 있는 직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에서 3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식곤증이라 불리는 나른함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복잡한 분석이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메일 답장이나 자료 정리처럼 인지적 부담이 적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나른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4시경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이는 요가 니드라나 명상과 같이 잠들지는 않지만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짧은 휴식은 마치 뇌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서 휴식이 끝나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때가 바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창의성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긴장이 풀리고 약간은 졸린 듯한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다듬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높은 각성 상태를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 아이디어 탐색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SDR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면 우리는 부작용 없이 창의성의 두 단계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저녁에도 잠시 밖으로 나가 노을빛을 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생체 시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라면 저녁 햇빛은 하루를 마감하고 시계를 재조정하는 북엔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빛 자극은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24시간에 정확히 고정시켜 매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을 높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단이 각성을 돕는다면 탄수화물은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 우리 몸은 하루 중 각성 신호가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걱정 대신 다음 날을 위한 가벼운 준비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물론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자.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뇌의 비정상적인 화학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다시 NSDR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다시 잠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하루의 일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의 바탕에 있는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가장 각성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 카페인, 운동, 음식, 휴식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각성 수준을 마치 볼륨을 조절하듯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듯 우리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는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경가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간이나 비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 특히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의 연결망을 바꾸고 재편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유연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소성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이끌어내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멍할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평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단기적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중기적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리와 길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거나 특정 기술의 달인이 되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처럼 우리의 일부가 되는 변화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가장 깊은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 즉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명확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뇌 최적화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과 변화의 방아쇠는 우리가 고도로 집중하고 각성된 상태일 때 당겨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고 물리적으로 변화가 굳어지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잠을 자거나 비수면 깊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즉, 깨어있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잠자는 동안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동안의 각성 상태와 잠자는 동안의 휴식 상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저의 하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그다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바로 이 순간이 뇌 최적화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아침 햇살을 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멜라놉신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즉,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자체를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부신과 연결되어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제 역할을 하죠. 아침 햇빛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인공적인 자극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기상 후 첫 2시간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가로막아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죠. 만약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밤새 쌓인 아데노신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채 단지 카페인의 힘으로 피로를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몸은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와 햇빛의 도움으로 아데노신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시는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부스터가 되어줍니다. 또한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의식을 통해 몸과 뇌를 깨운 후 저는 보통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의 정신적 명민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스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의 중요한 작동 방식인 실행회로와 억제회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는 행동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행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이 두 회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성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커피까지 마신 상태에서는 실행회로, 즉 엑셀러레이터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실행하거나 계산, 자료 정리와 같이 명확한 순서가 있는 직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에서 3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식곤증이라 불리는 나른함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복잡한 분석이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메일 답장이나 자료 정리처럼 인지적 부담이 적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나른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4시경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이는 요가 니드라나 명상과 같이 잠들지는 않지만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짧은 휴식은 마치 뇌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서 휴식이 끝나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때가 바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창의성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긴장이 풀리고 약간은 졸린 듯한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다듬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높은 각성 상태를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 아이디어 탐색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SDR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면 우리는 부작용 없이 창의성의 2단계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저녁에도 잠시 밖으로 나가 노을빛을 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생체 시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라면 저녁 햇빛은 하루를 마감하고 시계를 재조정하는 북엔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비자극은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24시간에 정확히 고정시켜 매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을 높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단이 각성을 돕는다면 탄수화물은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 우리 몸은 하루 중 각성 신호가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걱정 대신 다음 날을 위한 가벼운 준비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물론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자.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뇌의 비정상적인 화학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다시 NSDR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다시 잠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하루의 일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의 바탕에 있는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가장 각성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 카페인, 운동, 음식, 휴식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각성 수준을 마치 볼륨을 조절하듯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듯 우리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는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경가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간이나 비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 특히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의 연결망을 바꾸고 재편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유연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소성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크게 3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이끌어내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멍할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평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단기적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중기적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리와 길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반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거나 특정 기술의 달인이 되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처럼 우리의 일부가 되는 변화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에 가장 깊은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각성 수준, 즉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의 명확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뇌 최적화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과 변화의 방아쇠는 우리가 고도로 집중하고 각성된 상태일 때 당겨집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고 물리적으로 변화가 굳어지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깊은 잠을 자거나 비수면 깊은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즉, 깨어있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잠자는 동안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동안의 각성 상태와 잠자는 동안의 휴식 상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저의 하루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그다지 상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바로 이 순간이 뇌 최적화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아침 햇살을 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행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멜라놉신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와 우리의 생체 시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을 지닙니다. 즉,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자체를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둘째, 우리 뇌의 생체 시계는 부신과 연결되어 아침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제 역할을 하죠. 아침 햇빛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시켜 우리가 인공적인 자극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바로 기상 후 첫 2시간 동안은 카페인 섭취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는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가로막아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리죠. 만약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밤새 쌓인 아데노신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채 단지 카페인의 힘으로 피로를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몸은 자연적인 코르티솔 분비와 햇빛의 도움으로
아데노신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시는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강력한 부스터가 되어줍니다. 또한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두통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의식을 통해 몸과 뇌를 깨운 후 저는 보통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의 정신적 명민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 스타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의 중요한 작동 방식인 실행 회로와 억제 회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는 행동을 촉진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행동을 억제하는 브레이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이 두 회로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성 수준이 매우 높을 때, 예를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커피까지 마신 상태에서는 실행회로, 즉 엑셀러레이터가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알고 있는 전략을 실행하거나 계산, 자료 정리와 같이 명확한 순서가 있는 직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에서 3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식곤증이라 불리는 나른함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복잡한 분석이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메일 답장이나 자료 정리처럼 인지적 부담이 적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나른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4시경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10분에서 30분 정도의 비수면 깊은 휴식입니다. 이는 요가 니드라나 명상과 같이 잠들지는 않지만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짧은 휴식은 마치 뇌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아서 휴식이 끝나고 나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때가 바로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창의성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긴장이 풀리고 약간은 졸린 듯한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다듬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실행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다시 높은 각성 상태를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이완 상태를 만들어 아이디어 탐색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SDR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면 우리는 부작용 없이 창의성의 두 단계를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저녁에도 잠시 밖으로 나가 노을빛을 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생체 시계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라면 저녁 햇빛은 하루를 마감하고 시계를 재조정하는 북엔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빛 자극은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24시간에 정확히 고정시켜 매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을 높입니다.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의 식단이 각성을 돕는다면 탄수화물은 수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 우리 몸은 하루 중 각성 신호가 마지막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해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걱정 대신 다음 날을 위한 가벼운 준비나 단순한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물론 때로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말자.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뇌의 비정상적인 화학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다시 NSDR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다시 잠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하루의 일과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의 바탕에 있는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가장 각성되고 언제 휴식을 원하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 카페인, 운동, 음식, 휴식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각성 수준을 마치 볼륨을 조절하듯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듯 우리 자신의 뇌를 최적화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속에는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신경가소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볼까요? 간이나 비장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 특히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의 연결망을 바꾸고 재편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유연하다는 뜻을 넘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소성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최적화하는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이끌어내는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몹시 피곤하고 정신이 멍할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거나 특별한 호흡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평소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단기적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는 예입니다. 중기적 변화는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라로 휴가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곳의 지리와 길을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에는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장기적 변화입니다. 이것은